6.3절에서는 다중 회귀 모형에서 여러 모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룬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한 번에 이제 뭐 한두 개만 변수 넣고 했었죠. 이번에는 이 다중 회귀 분석은 이제 이런 변수를 많이 넣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현실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 세계를 열어줍니다. 그래서 좀 더 깊게 알아봅시다. 설명에서 여러 개 있다. K개가 있다. 어떤 변수의 조합이 최적인지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죠. 이 반응 변수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잖아요. 그럴 때는 이 도움이 되는 변수는 이제 모형이 포함하는 거죠.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넣지 말아야죠. 그러면 이 예측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중에서 최종 회귀 모형 선택하는 거 이런 거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좀 과학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어떤 뭐 개별적인 판단 이런 것이 들어가는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모형 선수의 복잡성은 현재 우리가 다루는 수준의 강도 수준을 벗어나지만 아무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. 자, 우리 앞에서 이 체지방 비율을 예측을 하는데 체중, 키, 복부둘레를 사용했어요. 그런데 사실은 나이도 있고 손목둘레도 있거든요. 그러면 어떤 조합이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가? 가장 훌륭하냐 이거죠. 그러면 일단은 이 다섯 개를 모두 넣어보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인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이지 않은 설명을 찾아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 사용했던 이 바디팻 데이터에서 다섯 개 변수를 단듭니다. 더 추가해서. 그래서 이제 뭐 서머리 결과를 보는 거죠. 그래서 각각의 회귀 개수들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 회귀 개수가 0이라고 할 수 있는지 검증 결과도 보는 거죠. 그런 것도 보는 거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전체 모형이 기여하는 것 정도 P값 보니까는 굉장히 작죠. 그래서 회귀 모형은 일단 유의하다. 그래서 이것은 R스퀘어가 0.754이니까 다섯 개 변수를 사용하면 이 바디팻이 가지는 변동의 75% 설명한다. 상당히 많이 설명하죠. 그리고 이 P값은 거의 0이니까 이 모형은 체지방 예측에 효과적이다. 이런 이제 증거는 얻었어요. 강력하게.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검증을 살펴봐야겠죠.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 작은 값은 요거랑 요 두 개밖에 없어요. 복부둘레하고 이 손목둘레죠. 여기만 유의해요. 하지만 지금 키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? P값이 굉장히 커요.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아요.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럴 때 다 빼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씩 해야 된다. 하나씩. 요거 이제 한 거. 요거부터 이제 그럼 요거만 이제 빼보자. 이렇게 할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여기서 이 키만 삭제하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가 빠졌죠. 놓고 보면 이 네 가지 그 변수에 대해서 이 개수 다 달라집니다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는 그 체중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좀 이제 뭐 유의해졌죠. 해졌죠. 그 다음에 이제 R스퀘어 값이 0.754예요. 아까는 754.2였거든요. 변수 하나 뺐는데 줄어드는 거는 아주 조금만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이 이건 빼도 되는 거 아니냐. 사실은 반응 변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추가하잖아요. 무조건 추가하기만 하면 R스퀘어는 증가를 해요. 그래서 이 변수를 제거하잖아요. 그러면 얘가 상당량만큼 감소했는지 아닌지 보는 게 좋은 거죠. 여기서는 빼더라도 뭐야? 거의 변하지 않죠. 그래서 새로운 모형은 이 키 없이도 체지방의 변동을 설명한다. 그래서 키를 뺀 건 잘한 것이다. 이런 것이죠. 그 다음에 모형을 비교하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. 아이스케어 말고도. 이 분산 분석부의 P값 비교하는 거죠. P값을 비교해보면 여기는 요만큼 나오지 않았습니까? 여기. 그러나 넣었을 때는 어떻습니까? 넣었을 때 이만큼이죠. 그죠? 그 사실 뭘 할 수 있어요?
우리는 지금 이 두 개가 뭐 거의 차이가 없죠. 그죠?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모형 비교할 때 두피가 너무 작아서 관찰할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이 잔차의 표준오차 4.054, 아까는 이제 0.74에서 054예요. 그래서 조금 이제 빼는 것이 이 모형 빼는 모형이 좀 더 정확해지는 거죠. 이게 감사하니까. 그다음에 F 통계량도 키가 있을 때는 57이었는데 이게 증가했어요. 그래서 키가 없는 모형이 더 좋다는 증거죠. 마지막으로 이 수정된 R스퀘어가 있잖아요. 여기 있는데 이 수정된 R스퀘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0.741에서 이거 증가했어요. 이거 빼면은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변수를 추가하잖아요. 그럼 벌칙을 줍니다. 그래서 계산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벌칙 때문에 이 변수를 제거하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 증거로 키는 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. 자, 그러면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선택을 하느냐? 여기서 이 그 개별 검증의 P값, 그다음에 전체 모형의 P값,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이 표준 오차 이런 것들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. 왜? 이 P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예요? 모형이 의미 있다는 거죠. 또 T 검증의 P값 작으면 그것도 뭡니까? 이 변수가 의미 있다는 거죠. 이 표준 오차가 작으면 그건 작으면 더 모형이 좋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요 세 개는 작을수록 좋고 나머지 R스퀘어는 설명하는 비율, 그다음에 분산 분석의 통계량, 수정된 R스퀘어 이거는 뭐야?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작고 나머지는 큰 것이 좋은 거죠. 하지만 이 실제로 이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서로 간에 서로 이제 뭐죠? 이게 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.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. 자, 이 나이의 값, 이 P 값은 그 우리가 이제 그 키다운 높은 값이에요. 이 나이를 제거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? 그래서 나이를 한번 제거해 보자 이거죠. 그래서 제거해보고 해보는 거예요. 그랬더니 어떻습니까? 이 모형도 아까 뭐야? 뭐 거의 같은 것이죠. 그 다음에 여기 0.747이래요. 747. 저기 대해서 보면 일부 통계학자는 이 나이가 없는 모형이 더 좋다고 한다 이거죠. 왜? 거기에 대한 근거로 그 이 나이에 대한 P값이 아까 유의하지 않았잖아요. 그리고 나이를 제거하면 R스퀘어가 0.754에서 0.747을 매우 적게 감소한 거야. 아주 조금밖에 안 줄었다 이거죠. 0.007밖에 안 줄은 거죠, 그죠? 이렇게. 그래서 그다음에 F 통계량은 72.82에서 94.56. 이건 좀 증가했다 이거죠. 그래서 빼는 거 좋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. 하지만 다른 통계학자는 나이 넣는 게 좋다. 왜? 이 나이를 포함한 모형의 잔자 표준 오차가 어떻습니까? 4.089, 4.054에서 089로 증가했잖아요. 그렇죠? 증가했고. 그 다음에 수정된 R스퀘어 0.7437은 여기 있는 그 이것은 여기보다 어떻습니까? 더 크죠, 그죠?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보면은 넣는 게 좋다 이런 거죠.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간에 이제 그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.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아니 이거 불만족스럽지 않느냐, 어느 게 옳은 거야, 이럴 때 이것이 과학적 판단이 참 어렵다는 거죠. 이럴 때 우리는 예술처럼 뭔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한다. 그래서 이 모형 성립에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어서 이 경험 많은 통계학자조차 어떤 거에서 서로 동의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것일 때 우리는 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.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 각각 역할이 있으니까 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변수 제거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. 이건 이제 기호다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한꺼번에 제거하면 안 됩니다. 하나씩 제거하면서 판단해야 됩니다. 왜? 조합이 달라지면 개수도 달라지고 거기 유의성도 달라지거든요. P값도 달라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하나씩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키와 나이를 포함한 원래 모형에서 체중을 유의하지 않았거든요. 이렇게. 그렇지만 키와 나이가 제거된 후에는 상당히 유의해졌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제거하면서
다시 평가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다중회귀 모형에서 변수를 제거하잖아요. 그럼 나머지 변수의 계수가 항상 변하거든요. 이러므로 항상 여러분들 하나씩 제거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.